중국 산지성의 한 마을, 징변형이라는 도시에 마관이라는 남자애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동생과 여동생, 이렇게 세 남매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동생은 거동을 못하는 장애인이었지만 함께 사는 것만으로 그냥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관의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마관이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폐병에 걸려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이 심해질수록 가정 형편도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장기 치료로 더 이상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었던 마관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도 가족도 돈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병마로 아버지도 괴로워했고 어머니와 삼남매도 괴로워했습니다. 치료비의 빚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먼 도시로 일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빚진 치료비를 벌기 위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마관과 두 자매는 삼촌댁에 맡겨진 채 유년 시절을 삼촌댁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관은 매일매일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대문을 바라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마관은 성장해서 삼촌과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생활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지인들은 성실한 마관에게 참한 여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소개로 만난 그들은 서로 마음이 통해 그에 바로 결혼했습니다. 지인들은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 마관은 결혼 후 부인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습니다. 전신마비로 거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일하면서 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을 돌봐주어야만 했습니다. 2008년 마관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관의 고향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재산으로 물려받은 조그만 땅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5만 위안, 한화 약 90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마관은 부인과 맞벌이를 하면서 벌어둔 돈으로 변두리 지역의 원룸 형식의 방을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마관의 평생 소원이었던 집을 드디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아이를 낳고 살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10년여 동안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던 어머니가 노환으로 더 이상 커가는 아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거동할 때 몸을 들어 올려야 하는데 더 이상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2019년 노모와 둘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첫째 아들 마관의 집으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11월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 산지성의 진빈시에는 유난히 추웠습니다. 노모는 늦은 저녁 화장실에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화장실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낙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어서 보려고 했지만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소리질러 살려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기절한 그녀는 무뎌진 감각에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 다음 날 아침 아들은 기절해 있는 노모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봤지만 노모는 이제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시도해봤으나 동상으로 뻣뻣하게 굳어있는 다리를 치료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구조는 되었지만 하반신 마비인 그녀에게는 앞으로 너무도 힘든 인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편 병수발로, 전신마비 둘째 아들 병수발로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본인도 병들어 거동도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 짐이 되기도 싫었고 그렇다고 본인 인생이 그렇게 호사를 누리며 행복한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돈 벌러 나간 뒤 거동할 수 없는 노모에게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대변과 소변을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아봤지만 노모는 어쩔 수 없이 숨막히는 이불 속에서 변을 봐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이웃집에서 마관의 집에서 똥냄새가 난다며 항의했습니다. 그렇게 이웃들은 마관에게 며칠 동안 연속으로 항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마관에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긴다면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야 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돌아갔습니다. 방문 틈으로 흘러들어온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된 노모는 아들에게 짐이 된 비참한 인생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이제 마관의 집안은 매일매일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참다 이불의 변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힘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여나 냄새가 새어날까 이불을 손으로 꼭꼭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줌에 변이 섞인 악취는 나른한 봄바람을 타고 이웃집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집주인은 마관을 불렀습니다. 이웃집의 항의가 심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며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노모를 잡고 사정했습니다. 악몽 같은 시절을 이겨내고 이제 좀 행복해지나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본인 인생이 망가졌다며 어머니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은 이사갈 곳도 없었고 그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본인의 인생이 싫었습니다. 마관은 퇴근 후 산책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을 비우고 돌아온 마관은 한결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조용한 집안. 5월 2일 새벽, 마관은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워진 새벽 공기가 마관의 몸을 움츠리게 했고 초승달을 바라보던 마관은 담배 한 모금을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신발로 담배꽁초 불똥을 짓밟은 뒤 마음의 준비를 마친 마관은 준비해둔 일을 진행하려 천천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관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노모 얼굴 위에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노모는 방문이 열리고 사람이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지자 두려움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노모는 비동하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아들과 눈이 마주칠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머니, 저하고 어디 좀 같이 가시죠.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어둠이 짙은 새벽 집을 나섰습니다. 마관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짊어지고 리어커에 노모를 실었습니다.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마관은 담벼락 모퉁이에 세워둔 삽을 발견했습니다. 리어커에
삽을 집어 던졌습니다. 여전히 어머니 몸에서는 오물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마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리어커의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리어커 바퀴는 그동안 마관이 산책한다며 알아두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관은 한참 동안 리어커를 끌고 가 산 중턱에 멈춰 섰습니다. 힘들었던 마관은 두 손을 무릎에 대고 뱃가죽을 들쑥날쑥하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끈적끈적한 땀으로 범벅이 된 마관은 마른 침을 삼킬 힘조차 없었습니다. 노모에게 준비해둔 커다란 보자기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마관은 노모를 어깨에 들쳐매고 산중턱 무덤가로 향했습니다. 이 근처였는데.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마관은 얼마 전 알아두었던 관을 파낸 무덤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힘에 부친 아들 마관은 보자기 자루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구덩이 앞에 숨을 헐떡이며 선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마관은 웅덩이에 자루를 세워놓고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마관은 미친 듯이 삽으로 흙을 퍼다 맞고 이를 맞춘 뒤 흙 묻은 삽을 수레에 던져버렸습니다. 산중턱에서 내려오던 수레는 삽자루와 부딪히며 유난히 소리가 컸습니다. 새벽 2시 마관이 집에 돌아오자 부인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부인은 그동안 걱정되었던 어머니 방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부인은 남편에게 이 새벽에 어머니를 어떻게 하고 왔냐며 물었고 남편 마관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대답은 어머니를 친척집에 모셔다 드리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살해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관의 집을 조사했으나 범행 도구나 혈흔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종일관 경찰의 조사에 비협조적이던 아들은 끝내 어머니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어머니의 사망을 확신한 아들은 경찰에게 어머니를 생매장한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공동묘지 일대를 수색한 끝에 희미하게 들려오던 살려달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경찰은 그곳을 파보았습니다. 생매장 당한 지 사흘이 지났으나 어머니는 살아있었습니다. 경찰과 기자들은 무덤의 깊이가 2m가 넘었는데 기적같은 현장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된 어머니는 호흡이 아주 비약한 상태였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에게 아들의 범죄 행위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의 범죄를 부인하며 본인이 스스로 땅을 파서 들어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아들의 범죄를 감싸려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반신이 붉은이 노모가 혼자 그 먼 산중턱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모는 혼자 기어서 산중턱까지 올라갔다며 아들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잠시 멈추고 어머니에게 안정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아들 마관이 자백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020년 11월 마관은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해 9월 마관의 어머니는 사망했습니다.